안녕하세요. 슈어펜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늘도 지난주 마감된 미국 증시와 국내 주요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이것이 우리 장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보시죠. 렛츠 쇼타임. 한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5%대 급등하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0.62%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존스 0.3%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1.3% 상승,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4%로 하락. 표면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로 해석되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전형적인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인 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수 흐름의 배경이 된 뉴스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7월 고용 예상 밖 2.3만 명 감소, 실업률 4.1%. 지난주 발표된 미국 7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과 달리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는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고용이 꺾였다는 것은 경기 냉각 신호이지만 동시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3대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고용 둔화가 반복되면 결국 기업 실적, 즉 소비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2. 이란, 미군 철수 등 6대 조건 수용해야 호르무즈 개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으로 미군 철수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을 둘러싼 긴장은 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대표적인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다만 이런 조건 제시 뉴스는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3. SK하이닉스 4조 원대 중국 충칭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 검토.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을 4조 원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중국 내 생산 기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첨단 메모리 HBM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자본을 재배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향후 캐펙스 즉 설비 투자나 주주환원에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자산 재배치 뉴스는 그 자체보다 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이 급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무게 중심을 더 높은 이익률의 영역으로 옮기는 결정이라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체질 개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확보된 자금이 어디로 재투자되는지를 다음 실적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신용점수 900점도 1금융 퇴짜 극심한 신용 인플레.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 신용점수가 962.6점까지 올랐고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도 2달 사이 11점 뛰었습니다. 고신용자들이 이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건수가 20% 급증했고 이들은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가 없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용 인플레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면서 예전에는 충분했던 신용점수로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조차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뉴스는 국내 금융주와 소비 관련 업종의 시사점이 큽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건 은행의 대출 자산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카드사로의 수요 이동은 해당 업권의 대출 증가와 함께 향후 부실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은행주의 금융권 관련주에 투자할 때 단순히 대출 수요 증가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리스크 연체율, 자본 건전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4가지 뉴스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고용은 꺾이고 중동은 불안하고 반도체 기업은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계는 대출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것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금리 사이클도 결국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성장한 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오늘 하루의 뉴스보다 10년 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어펜이었습니다.